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금고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는 5억 원어치의 국채가 사라져 있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오빠, 이 돈으로 우리 새 출발하자.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다. 10년간 모은 돈, 부모님 유산과 내 피땀 어린 저축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아내, 지은이는 나를 보며 미안한 척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해? 당신도 이해할 거야, 이해?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이미 그녀의 얼굴을 찢어발기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스캔들, 특히 우리처럼 중산층 가정에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다. 나 혼자서 이 고통을 삼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빌딩 숲이 스치듯 지나갔다. 지은이는 어젯밤 돈을 그녀의 오빠 사업에 투자했다고 털어놓았다. 돌려줄게, 곧.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오빠는 이미 몇 번이나 실패한 사업가. 그 돈은 물거품 될 터였다.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은행 앱을 열었다. 잔고가 텅 비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동료들이 웃으며 인사했지만 나는 대꾸할 기운이 없었다. 점심시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왜 나일까? 우리는 대학 때 만나 8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그녀는 항상 착하고 이해심 많아 보였다. 그런데 왜?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그녀를 관찰했다. 지은이는 평소처럼 TV를 보며 웃었다. 오빠, 오늘 회사 어땠어? 나는 좋았어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그녀의 미소가 역겹게 느껴졌다. 그날부터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그녀의 행동을 적었다. 언제 웃는지, 언제 전화를 받는지, 오빠와의 대화 내용. 그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메시지들, 돈 잘 썼어, 동생아. 고마워, 그녀의 오빠였다. 지은이는 답했다. 오빠 사업 성공하면 나도 분배받을게. 나를 완전히 배제한 대화.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직 복수할 때가 아니다. 먼저 그녀의 약점을 파악해야 한다. 한 달이 지났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지은이는 점점 불안해 보였다. 오빠, 조금만 더 기다려. 사업이 곧 궤도에 오를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나는 울었다. 아니, 울음이 아니라 분노였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부모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시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유산을 지키려 애썼는데 지은이는 그걸 훔쳤다. 법적으로 우리는 공동재산이지만 그 금고는 4명이었다. 소송할 수 있지만 이혼 소송은 지루하고 그녀 가족은 변호사 친척이 있다. 나는 패배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참았다. 대신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출근 후 나는 그녀의 오빠 회사에 대해 조사했다. 인터넷으로 재무보고서를 봤다. 이미 부채가 쌓여 있었다. 지은이는 모르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사업은 어때? 그녀는 좋아라고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걱정 마. 같이 이겨내자. 그녀는 안도하며 안겼다. 하지만 내 손은 그녀의 등을 만지며 이 순간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했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한다. 2달째, 나는 변화를 느꼈다. 거울을 볼 때 내 눈이 차가워졌다. 예전에 나는 따뜻한 남자였다. 이제는 계산기라. 지은이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지은이랑 요즘 어때? 물으며 슬쩍 그녀의 비밀을 흘렸다. 사업 투자로 좀 힘들대의 친구들은 동정했다. 하지만 그 속에 씨앗을 심었다. 지은이는 점점 고립되었다. 그녀의 오빠가 전화 왔을 때 나는 몰래 들었다. 돈 더 필요해. 지은이는 없어. 오빠.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3달이 되자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다. 내 이름으로. 지은이 모르게. 그 돈으로 그녀 오빠 회사의 경쟁사를 도왔다. 익명으로. 그녀 오빠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울며 말했다. 오빠 사업이 어려워. 나는 위로했다. 도와줄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아직 아니다. 그녀가 나처럼 고통받아야 한다. 4달째, 그녀의 오빠가 파산 신청을 했다. 지은이는 충격받았다. 어떻게? 나는 말했다. 운이 없었나 봐요. 그녀는 나를 원망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어.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 돈 훔친 게 누군데? 처음으로 대놓고 말했다. 그녀는 창백해졌다.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그녀는 미안해를 반복했다. 나는 용서하는 척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약점을 쥐었다. 5달, 나는 그녀를 더 압박했다. 그녀의 직장에서 소문을 퍼뜨렸다. 가족 사업으로 돈 문제 있어. 그녀는 스트레스로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나는 그녀의 약을 바꿔놓았다. 가벼운 수면제. 그녀는 더 피곤해졌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나는 스트레스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내 심장은 차가워졌다. 이게 나인가? 예전에 나는 이런 짓 안 했을 텐데. 6달, 그녀가 무너졌다. 이혼하자.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같이 살아. 하지만 그녀는 떠났다. 그녀 오빠 집으로.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된다. 그녀가 떠난 집은 고요했다. 나는 금고를 다시 채웠다. 새 돈으로. 그리고 그녀의 트레이시즈를 지웠다. 그녀가 떠난 후 집은 텅 빈 쇠처럼 느껴졌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매일 출근하며 그녀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 오빠 집에서 지낸다고. 파산 후 오빠는 술에 빠졌다. 지은이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 나는 그녀의 SNS를 몰래 봤다. 행복한 척 포스팅했지만 눈빛이 죽어 있었다. 좋다. 이제 그녀가 나처럼 느껴야 한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공동 재산 분할 소송. 하지만 표면상으로는, 실제로는 그녀의 약점을 이용했다. 그녀 오빠의 부채를 조사했다. 불법 대출이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세무서에 제보했다. 곧 감사팀이 왔다. 그녀 오빠는 체포되었다. 지은이는 충격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병문안을 갔다. 괜찮아. 그녀는 울며 말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대답했다. 인과응보지.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나왔다.
그 돈은 공동 투자였다. 그녀의 주장은 약했다. 나는 증거를 제시했다. 금고 명의, 그녀의 메시지 캡처. 판사는 내 편이었다. 하지만 나는 승소만 원하지 않았다. 그녀를 더 망가뜨리고 싶었다. 휴정 중 복도에서 그녀를 만났다. 지은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떨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훔친 데가.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낯설었다. 복수가 나를 바꿨다. 예전에는 가족을 소중히 여겼다. 이제는 증오만 남았다. 밤에 악몽을 꿨다. 그녀가 웃으며 나를 찌르는 꿈씩 깨어나 땀에 흠뻑 젖었다. 이게 가치 있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나를 배신한 순간 내 인생이 끝났으니까? 소송이 길어졌다. 그녀는 점점 야위었다. 친구들이 그녀를 피했다. 내가 퍼뜨린 소문 때문. 그녀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제발 그만해.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새 직장을 알아냈다. 카페 아르바이트. 나는 손님으로 갔다. 커피 주세요. 그녀는 나를 보고 놀랐다. 여기 왜 왔어? 나는 말했다. 우연이야.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내가 쫓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그녀가 집으로 왔다. 화해하자, 울며 애원했다.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무릎 꿇었다. 미안해, 오빠. 나는 그녀를 일으켰다. 알았어.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고 천천히 파괴할 거다.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표면상 화해. 하지만 나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녀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했다. 위치 추적. 그녀는 모르게. 밤에 그녀가 잠들면 나는 그녀의 꿈을 상상했다. 공포로 가득한. 좋다. 이게 그녀가 준 고통이다. 몇 주 후, 그녀 오빠가 출소했다. 지은이는 몰래 만났다. 나는 추적해서 알았다. 카페에서 그들을 봤다. 돈 갚을게. 오빠가 말했다. 지은이는 어떻게? 나는 개입했다. 안녕. 그들은 놀랐다. 나는 앉으며 말했다. 이제 나도 포함시켜. 오빠는 불편해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그들을 통제할 차례. 그날부터 나는 그들의 삶에 스며들었다. 오빠의 새 사업 아이디어를 도왔다. 하지만 뒤에서 방해했다. 공급업체에 연락해 지연시켰다. 지은이는 스트레스로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 오빠, 나 이상해. 나는 병원 가자라고 했지만 약을 더 강하게 바꿨다. 그녀는 점점 의존적이 되었다. 나에게.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생존이다. 그녀가 나를 훔친 순간 나는 죽었다. 이제 그녀를 죽일 차례. 하지만 천천히. 시간이 흘렀다. 지은이는 나에게 완전히 의지했다. 아침에 일어나 약을 먹고 출근하고 돌아와 울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위로했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그녀 오빠의 사업은 다시 실패했다. 내 개입 때문. 그는 다시 술에 빠졌다. 지은이는 오빠를 원망했다. 오빠 때문에. 나는 말했다. 내 선택이었잖아. 법정 판결이 났다. 내가 승소. 그녀는 재산 분할로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울며 집으로 왔다.
이제 어떻게 살아? 나는 나랑 같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에 증오가 스쳤다. 좋다. 이제 그녀도 느낀다. 밤에 그녀가 잠든 틈에 나는 그녀의 일기를 봤다. 그가 나를 망치고 있어? 하지만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웃었다. 그녀가 알게 된 거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그녀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 휴대폰으로. 도와줘. 그가 이상해. 친구들은 그녀를 피했다. 그녀는 더 고립되었다. 한 달 후, 그녀가 임신했다. 충격이었다. 오빠, 아이가 생겼어. 그녀는 기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했다. 이 아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녀를 더 묶을 수 있다. 하지만 내 심장에 균열이 갔다. 아이. 무고한 생명. 나는 망설였다.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게 너무 멀리 갔나? 그녀를 용서할까? 아니, 그녀가 나를 배신한 걸 잊을 수 없다. 임신 중, 그녀는 더 약해졌다. 나는 그녀를 돌봤다. 음식, 약, 모든 걸. 하지만 약에 약간의 변화를 줬다. 그녀는 피곤해했다. 아이 괜찮을까? 나는 걱정 마. 병원에서 검진받을 때 나는 의사에게 슬쩍 말했다. 그녀 정신이 불안정해. 의사는 약을 처방했다. 그녀는 더 의존적이 되었다. 오빠가 다시 나타났다. 돈 빌려줘. 지은이는 거부했다. 없어. 오빠는 화냈다. 내 남편 때문이야. 지은이는 울었다. 나는 개입했다. 나가. 오빠는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그를 추적했다. 그의 집에 가서 도와줄게 라고 했다. 대신 그의 약점을 쥐었다. 마약 전과. 나는 경찰에 제보했다. 그는 다시 체포되었다. 지은이는 충격받아 유산위기에 처했다. 병원에서 그녀는 울며 말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나는 잔이야 라고 했지만 그녀는 알았다. 너 복수하는 거지. 나는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왜 그랬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그녀는 울었다. 내 심장은 아팠다. 이게 나인가? 괴물이 된 기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회복되자 나는 그녀를 더 압박했다. 아이를 위해 일해야 해. 그녀는 카페로 돌아갔다. 나는 손님으로 가서 지켜봤다. 그녀는 지쳤다. 어느 날 그녀가 쓰러졌다. 병원 진단, 스트레스성 장애. 나는 그녀를 돌보며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아직. 그녀가 완전히 무너져야 한다. 지은이가 병원에서 퇴원했다. 집은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피했다. 말하지 마. 하지만 나는 그녀를 강제로 안았다. 사랑해. 그녀는 몸을 떨었다. 임신은 유지되었지만 그녀는 약해졌다. 나는 그녀의 식단을 통제했다. 건강 위해. 하지만 칼로리를 줄였다. 그녀는 야위었다. 오빠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지은이는 울었다. 나는 편지를 찢었다. 잊어. 그녀는 반항했다. 왜? 나는 말했다. 내 가족이 나를 망쳤어. 그녀는 침묵했다. 이제 그녀도 변했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밤에 그녀가 도망치려 했다.
짐을 챙기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막았다. 어디가? 그녀는 끝내자. 나는 문을 잠갔다. 아니, 그녀는 소리쳤다. 너 미쳤어. 나는 웃었다. 내가 만들었어. 다음 날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이 감금해 경찰이 왔다. 나는 침착했다. 임신 중이라 걱정돼요. 경찰은 그녀를 이상하게 봤다. 정신과 상담받으세요. 그녀의 이전 기록 때문. 나는 승리했다. 그녀는 더 절망했다. 이제 그녀는 포기한 듯 했다. 매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출근하며 그녀를 지켰다. 카메라 설치. 그녀의 움직임을 봤다. 그녀는 울기만 했다. 좋다. 이게 그녀의 대가. 하지만 내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 아이가 태어나면? 무고한 아이. 나는 병원에 가서 상담했다. 아내가 불안정해 의사는 약을 줬다. 나는 그녀에게 먹였다. 그녀는 더 무기력해졌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죽고 싶어. 나는 충격받았다. 안 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게 너무 같나? 그녀를 용서할까? 아니, 그녀의 배신을 떠올렸다. 금고, 사라진 돈, 내 인생. 그녀 오빠가 출소했다. 나는 그를 만났다. 지은이를 데려가 그는 돼. 나는 내가 책임져. 하지만 그는 거부했다. 돈 없어. 나는 돈을 줬다. 가져. 그는 의심했다. 하지만 받았다. 지은이는 오빠 집으로 갔다. 그녀가 떠난 후 집은 다시 고요했다.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공허했다. 복수가 끝났나? 아니, 아직. 지은이가 오빠 집에서 지내다 아이를 유산했다. 스트레스 때문.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내 탓이야. 나는 내 선택. 그녀는 울었다. 이제 그녀는 망가졌다. 나는 그녀의 삶을 지켜봤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다. 친구 없음. 가족은 오빠뿐. 그는 다시 사업 실패. 그녀는 빈민가로 이사했다. 내 심장은 차갑지만 가끔 아프다. 이게 승리인가? 아니, 상처뿐. 지은이의 삶은 무너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의 SNS, 빈곤한 일상. 오늘도 살아 포스팅. 나는 댓글을 달았다. 익명으로. 인과응보. 그녀는 삭제했다. 하지만 알았을 거다. 오빠가 다시 체포되었다. 이번엔 사기. 내 제보. 지은이는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메시지. 도와줘. 나는 무시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다. 우울증. 나는 출근하며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그녀가 나처럼 고통받았다. 하지만 내 안은 텅 비었다. 예전에 나는 사라졌다. 이제 괴물이다. 밤에 잠 못 이루고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미안함. 아니, 후회. 어느 날 그녀가 집으로 왔다. 화해하자. 갸윈 얼굴. 나는 문을 열었다. 그녀는 들어와 울었다. 미안해. 나는 안았다. 알았어. 하지만 이번엔 진심. 아니, 그녀를 이용할 계획.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약에 의지했다. 나는 통제했다. 아이는 없지만 그녀는 임신을 원했다. 다시 시도하자. 나는 거부했다. 내가 건강해져야. 그녀는 순종했다.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회복되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약점을 쥐었다. 그녀 오빠의 비밀. 말하면 오빠 영원히 감옥. 그녀는 떨었다. 알았어. 내 삶은 안정되었다. 새 금고, 새 돈 하지만 밤의 악몽. 그녀가 나를 죽이는 꿈. 깨어나 그녀를 봤다. 잠든 그녀. 나는 그녀 목을 만졌다. 죽일까? 아니, 그건 너무 쉽다. 그녀가 반항하기 시작했다. 이혼하자. 나는 반대. 그녀는 소송했다. 하지만 내 변호사가 강했다. 그녀는 패배했다. 그녀는 절망했다. 왜 나를 놓아주지 않아? 나는 대답했다. 내가 나를 놓아주지 않았으니까. 이 그녀의 배신. 이제 그녀는 쇠리다. 매일 살아있지만 죽은 듯. 나는 만족? 아니, 불안하다. 그녀가 복수할까? 마지막으로 그녀가 사라졌다. 어느 아침 침대가 비었다. 쪽지, 이제 끝내자. 나는 찾았다. 그녀의 트레이시즈. 그녀는 강으로 갔다. 자살 시도. 병원에서 그녀를 봤다. 왜? 그녀는 너 때문에. 나는 침묵했다. 그녀는 살아났다. 하지만 정신이 무너졌다. 요양원으로 갔다. 나는 방문했다. 미안해. 그녀는 대답 안 했다. 눈빛이 빈. 내 삶은 계속된다. 출근, 귀가. 하지만 공허. 복수가 나를 파괴했다. 그녀처럼. 이게 옳았나?